푸념하고 슬퍼하면 그냥 단순한 위로만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그런 루저인 생각 그거 아니야. 왜냐? 너는 빛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당신의 귀인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면서 엄청 저에게 좋은 영감이 되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귀인들을 떠올려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우리 주차해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만나고 나서 집에를 가도 계속 그 사람이랑 나눴던 대화나 그 사람이 줬던 웃음이나 그 사람이 줬던 마음이 계속 생각나서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 만나고 나면 찝찝하고 쎄한 사람 그리고 에너지가 막 다 빨려서 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에너지를 돋구고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았던 사람들이 나에게 늘 좋은 영감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내가 놓쳤던 나의 장점이나 내가 모르고 있던 나의 빛나는 포인트들을 먼저 알려주기도 하고 다시 다독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슬럼프에 빠져있거나 불안에 지쳐있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먼저 알려줄 수 있는 다정함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의 귀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욘드 뮤직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장원 대표라고 있어요. 저랑 친구이기도 한데 서로 10년 넘게 아직 너무 정중하게 존댓말을 주고받거든요. 근데 그 장원님이 제가 창업하고 3년 차에 좀 힘들어서 그만두거나 딩고라는 회사에 합류를 할까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 이장원 대표가 계속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혜인님은 소셜링을 운영할 때가 가장 빛난다. 코파운더나 동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엔젤 투자를 해드리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우리 소셜링의 지분 4%를 가지고 계시는 주주예요. 그때 우리 매출이 5억대였기 때문에 지분의 욕심이 나셨다기보다는 저라는 사람을 믿어준 사람이었어요. 매우 귀인이죠. 제가 멈추면 안 되고 계속 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던 저한테는 매우 고마운 사람이죠. 그렇게 내가 불안하고 헷갈리고 주저할 때면 나를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귀인이다. 내가 그냥 푸념하고 슬퍼하면 그냥 단순한 위로만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그런 루저인 생각 그거 아니야. 왜냐? 너는 빛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당신의 귀인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가족 모임을 했어요. 제 남편인 상현님의 동생이에요. 20살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동생인 거죠.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글 쓰는 걸 좋아한대요.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영감이 떠올랐다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대요. 그래?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목은 행복클럽이래요. 행복클럽이 뭐야? 하니까 이 세상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딱 4명이래요. 이 4명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행복을 느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 욕만 하고 행복이라는 가치를 느낄 수가 없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그 4명이 느끼는 행복의 가치를 알려주면서 행복 클럽을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머릿속으로 막 웹툰이랑 드라마가 그려지는 거예요. 어른들의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 그 친구의 상상력이나 그 친구의 이야기를 흘려들을 수 있어요, 어른들은. 왜냐면 엄청 상상력이 풍부한 앤들이 무슨 얘기를 막 던지면 저 같은 대문자 S는 야, 시끄러워, 뭐래, 또 뭘 하는 거야 막 이러거든요. 그 아이가 반짝반짝한 눈으로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 재능을 발견해 줄 수 있는 귀인은 누구일까? 어떤 귀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의 인생이나 방향이 매우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정한 어른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또 내가 어떤 귀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 동생 동아는 저라는 누나를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정한 어른이자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동아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동아의 이야기를 잘 물어주고 동아의 이야기를 궁금해만 해주면 돼요. 나도 누군가에게 귀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사실 제가 말하는 다정함은 선택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거든요. 내가 동아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하고 넘어가 버려. 그럴 수 있죠. 그 선택이니까. 근데 동아의 얘기를 듣고 막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와 진짜 상상력이 뛰어난데? 그러면 그 4명의 동아리 친구들은 어떤 행복한 감정을 느껴? 남자야 여자야? 그럼 초등학생이야 중학생이야? 진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질문들을 던져주면 그 친구는 이야기를 쌓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웹툰이나 영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심과 질문은 엄청 뛰어난 다정함의 스킬이다 라고 생각해요. 나는 귀인이 그냥 이런 거 같거든.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그리고 나의 네. 강점과 장점을 알아봐주는 사람. 그런 것 같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 펜듈럼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의 의미로는 시계 초침을 펜듈럼이라고 하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펜듈럼은 에너지 자원, 에너지 근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펜듈럼은 부정적인 펜듈럼이 아주 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부정적인 펜듈럼이 보통의 펜듈럼이라고 해요. 내가 이거를 떼어내면 떼어내려고 할수록 점점 더 나에게 들러붙는다는 거야. 그 에너지가 점점점 강해진다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이 진짜 싫어. 계속 싫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싫어. 그래지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생각이 이미 들어와 버렸으면 그 생각을 하기 싫다는 생각까지 싫은 거야. 그 다정이들을 괴롭히는 생각이나 고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면 해결하려고 할수록 길을 쓰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고민들이 다정이들을 쫓아다닐 거야. 근데 결국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펜듈럼의 에너지를 거부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 받아들여야 돼. 예를 들면 연애하다가 헤어지잖아요. 근데 저 사람의 잘못이 더 커서 저 사람을 증오하고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꼴사나워. 진짜 꼴 보기 싫어. 근데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내가 저 사람을 매우 많이 사랑했고 지금도 좀 잊지 못하고 있고 다시 돌아가면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고 근데 우린 이별했고 난 많이 그를 사랑했다. 내가 받아들여야 결국 거부할 수 있고 떼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펜듈럼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성인군자처럼 이런 생각을 하라고 그 책엔 나와 있어. 당신은 그 무엇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바꿔놓을 권리가 없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완전 팩트 폭격이지. 그래서 당신이 좋든가 싫든가 미술관에 그림 보듯이 그냥 둬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도 그래. 이 친구가 이 남자 안 만났으면 좋겠고 이 친구가 이 단어 안 썼으면 좋겠고 좋든 싫든 그 사람을 바꿔놓을 권리가 너한테 없으니까 그 생각을 가만둬라. 그러면 당신은 부정적인 펜듈럼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굴레를 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 내가 거부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해한다가 아니야. 그냥 둔다. 적당한 거리를 둔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 저나 우리 다정이들이 삶에서 진짜 싫고 재수없고 뭔가 벗어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정이들이 원치 않은 것이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라 이거야.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온 걱정과 불안과 고민, 저 사람이 싫고 경멸스러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왜? 그 부정적인 펜듈럼, 안 좋은 에너지가 자꾸 나를 끌고 갈 테니까. 끊어내라. 무시해라. 그러니 받아들여라. 이런 글들이 있는데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고 있지. 행복을 잘 누리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막 부자거나 막 엄청 성공했다거나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만은 아니거든요. 행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행복의 강도가 센 게 아니라 빈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커피 한 잔을 사 먹었어. 행복해. 내가 오늘 점심에 너무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네. 아주 럭키해. 그리고 그거를 올렸는데 팀장님이 잘했다네. 행복해. 오늘 수요일이야. 이틀만 더 버티면 주말이라고. 뭐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행복의 빈틈들을 그렇게 찾아요. 내 감정이나 내 삶을 어느 때는 두 발짝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에 있네. 생각보다 행복해 보이네. 생각보다 살만하네. 이럴 거예요.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너무 자기 불안에 빠지지 말고 너무 높은 이상에 취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행복의 빈도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지 않을까요, 우리가?